네,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도 밀려온다는 예보인데요. 이번 주 자세한 날씨 전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수도권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충청 이남 지역에 폭설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눈이 얼마나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내일부터 충남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 그리고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눈 오는 시기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일 새벽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이 되면은 충남 서해안으로 확대가 됩니다. 오후가 되면은 그 밖에 내륙으로도 이제 눈이 오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밤이 되면은 이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경기 남서부 지역 그리고 그 밖에 충남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으로까지 깊숙하게 눈구름이 파고들면서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강우량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까지 눈 예보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이제 1차적으로 내릴 눈의 양은 많이 내리는 지역은 5에서 15cm 주로 전북과 전남 지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많게는 전북 남부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양인데 굉장히 강한 강도로 내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시간당 3에서 5cm의 눈이 내린다라고 하면 대설특보, 대설주의보의 기준이 24시간 안에 5cm의 눈만 내려도 대설주의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눈이 1시간 만에 펑펑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좀 많은 대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눈은 이번 주 후반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서쪽 지방에 나흘 넘게 눈이 내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많은 눈에 대한 학습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월 말에 가을 폭설이라고 해서 40cm 안팎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었는데요. 그때 내렸던 그런 어떤 시그널의 양상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폭설이 내릴 만한 조건들은 다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눈이 내리려고 하면 찬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주기적으로 이제 저기압이 지나간다든지 공기가 모여서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지형을 만나서 눈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리고 다량의 수증기, 어떻게 보면은 폭발적인 눈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량이 공급이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조건 역시 11월 말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층으로 전리저기압이라고 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북쪽의 한기가 떨어져 나와서 마치 혹처럼 분리돼서 떨어져 나온 그런 찬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 북쪽 상공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같은 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찬 공기를 계속 끌어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압골이라고 해서 지상의 저기압, 눈구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불안정을 계속 야기시킨다라는 그런 특징,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위까지 계속해서 몰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주 후반까지 한기와 그리고 폭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1월에도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고요. 이번에도 많은 대설, 폭설의 눈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처럼 겨울 폭설도 기후변화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면은 전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폭염이라든지 열대야가 급증하기 마련이고 겨울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해지고 겨울의 일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기온차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은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 기류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동서간의 흐름보다는 이번처럼 남북 간의 흐름이 강해지게 되면은 북극에서 확장하는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것도 일종의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비가 폭우의 형태로 내린다든지 눈이 폭설의 형태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나 눈구름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0년 동안에 2도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의 바다 온도가 100년 동안 한 0.6도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 지금 1.5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 2배나 넘게 그동안 그 해양 온난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인데요. 과거 기상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해수면 온도가 1도
정도 상승을 할 때 이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수증기량의 7%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5도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뭐 눈구름이나 비구름을 폭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이 연료가 되는 수증기의 량이 10% 이상 더 많이 대기 중에 퍼붓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눈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상에서도 더 예전과는 다르게 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이 폭설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대처 요령도 전해주시죠. 지난 이제 11월 달에 많은 눈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크게 이런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야기되는 그 조건은 크게 두 가지, 붕괴 사고 아니면 미끄럼 사고입니다. 네. 뭐 미끄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행을 할 때 미끄럼 사고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미끄럼도 이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제 최근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설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골목 구석구석까지는 제설 작업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 개인이 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내린 눈이 쌓여서 붕괴 피해까지 이제 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눈을 털어주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내 집 앞 눈을 직접 쓸어서 향후에 이들 지역이 이제 빙판길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 지역의 제설함을 좀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에 접속을 하시면은 내가 위치한 곳의 주변의 제설함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제설함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제 검색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 예보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한 구조물 같은 경우 뭐 축사나 비닐하우스, 노후가옥이나 패널식 건물 등에 위치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보강 작업을 따로 한다라기보다는 좀 일단은 이제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눈으로 인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눈이 조금 잦아질 때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제 눈을 좀 치워주는 그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의 안전장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설 전망과 함께 추위 전망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요. 특히 목요일에는 최강 한파가 찾아온다고요. 사실 이제 지난 주말부터 눈이 내리기는 했지만 기온이 낮게 크게 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평년보다 좀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자체만으로 가지고 봤을 때는 평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오늘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추이로 봤을 때는 5도에서 10도가량 낮게 떨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산간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있고 지금 이제 잠시 후죠. 9시부터는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중북부 이제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9시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지금 이들 지역 외에도 지금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 그것도 경보 수준으로 내려져 있고 해안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서서히 낮아지다가 가장 피크점을 찍는 시점이 목요일 아침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데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요. 네.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지만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7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번 주는 뭐 눈도 눈이지만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좀 보온의 각별이 좀 신경 쓰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한파가 갑자기 찾아오는 원인은 또 무엇이고 그럼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할까요? 사실 이제 천문학적으로는 겨울의 시작을 보는 시점을 동지부터 봅니다. 12월 한 21일경 우리가 보통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는 이유가 낮보다는 밤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음기가 세진다라고 해서 팥죽을 먹는 그런 풍속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소환 지난 이제 어제였죠. 일요일 날 1월 이제 5일 소환부터 이제 대양까지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지구 자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 기온이 계속 낮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기온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북극에서 한기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다 하더라도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를 맞고 있는 그런 시점
시점인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12월까지는 무난하게 큰 추위는 없이 동서간의 흐름이 원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한계 남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과 같이 이제 동서간의 흐름보다는 남북 간의 흐름에서 북쪽에 한계가 내려오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아무래도 2월 달까지는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가장 추운 시점에서에 대한 그런 이제 추위에 대한 대비를 좀 할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또 감기가 유행인데 최강 한파로 한랭 질환은 물론이고 동파 사고도 걱정입니다.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한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번 추위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요일에 최절정에 달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 되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온이 떨어졌던 하강폭에 비해서는 기온이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한 토요일 낮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도 일부 지역은 좀 춥게 느껴지는 지역들이 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좀 건강이라고 하면은 보온에 각별히 좀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보온, 뭐 기본적으로 뭐 보온 장구를 잘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한랭 질환, 저체온증, 동상에 대한 증상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좀 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좀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좀 심한 한기가 느껴지거나 기억 상실이라든지 말을 할 때 발음이 좀 불분명한다든지 심한 피로를 느낄 때는 이거는 저체온증의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상에 걸렸을 때는 동상에 걸린 부위를 비비거나 불로 조이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로 세척한 후에 바로 이제 보온을 유지한 채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에서 조치해주는 이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파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요거는 좀 이번 주에 좀 미리 한파가 오기 전에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일 것 같은데요.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이나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과 같은 보온재로 좀 감싸주고 찬 공기가 좀 그 사이사이로 들어오지 않도록 외부는 이제 테이프로 좀 밀폐를 시켜서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것만 막는다라고 하면 시설물 그 예방은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상식적인 거기는 하지만 수도꼭지를 좀 줄줄줄줄 흐르게 한 그런 상황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동파는 충분히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들을 좀 이번 이제 기회에 좀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좀 한파나 폭설로 인한 피해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폭설과 함께 한파가 찾아오니까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 전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